네, 안녕하세요. 라이언스클럽의 라이언입니다. 오늘은 라이언의 자동차 그 두 번째 이야기, 바로 미국 편입니다. 드디어 이제 라이언의 풍파가 몰아닥칩니다. 2006년도 말에 2달 정도 머물렀다 가면서 미국에서 제가 뭐가 필요할지 한번 보고 갔는데, 그때 제 지인이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. 이분이 뭐 중고차도 하시고 정비소도 하시는 분이라고, 그러면서 중고차 살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사,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96년형 BMW 325 3 시리즈가 하나 있다. 3,500불 정도 되고, 뭐 당신이 정비소를 하니 차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바로바로 AS 해주겠다, 2년은 워런티 해주겠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, 뭐 지인도 소개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구입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한국을 가죠. 그래서 한국 가서 입금을 합니다. 송금을 해서 미국 와서 이제 면허를 따고 그 차를 이제 인계를 받아요.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 꼬였어요. 가장 이제 황당했던 사건이, 제가 저녁에 교회를 가려고 막 가고 있는데 경찰이 저를 잡는 거예요. 이제 저녁이니까 해도 뉘엿뉘엿 지면서 어두워지는 시기였는데, 경찰이 하는 얘기가 네 차가 미등록 차량이다. 그리고 그 미국은 연도마다 스티커를 붙여줘요. 2006년도, 7년도 이런 스티커를 붙여주는데, 이 연도 스티커도 가짜다. 이건 네 거가 아니고 이 차는 미등록 차량이다. 그래서 무슨 말이냐, 여기 스티커도 있고 차 등록돼 있는데. 그랬더니 보통 미국에서는 6개월 이상 미등록 차량은 발견 즉시 토잉하게 돼 있대요.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제 차를 토잉해 갑니다. 제가 순간 졸지에 차가 없어졌잖아요. 거기가 멕시칸 지역에 저녁이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무서운 데였는데, 뭐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정말 제가 미국에서 죽기 살기로 뛰었을 때가 딱 2번 있거든요.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날이에요. 그래서 정말 패닉으로 집까지 어떻게 뛰었는지도 몰라요, 그 먼 거리를.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막 그 실갱이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3,500불의 돈이 더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벌금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1,000불 넘게 또 돈이 들어가요. 그때 제 하숙비가 500불이었거든요. 그리고 변변한 수입도 없었던 시기에 제가 그 돈을 다 어떻게 냈는지도 모르겠어요. 집에는 말할 수 없고, 뭐 그래서 혼자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 돈을 해결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,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충동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. 정말로 이 막 그 간사함과 그 간교함에 뭐 어쨌든 극복해야 되니까 그 차를 이제 캐시로 미국 사람한테 직거래로 한 3,000불 정도에 제가 판매를 합니다. 판매할 때는 뭐 등록 문제, 벌금 문제 다 해결하고 그 차를 이제 3,000불에 팔게 되고, 중고차 딜러에 가서 10,000불짜리 어코드, 혼다 어코드 2009년도에 그걸 구입을 하게 되죠. 이 어코드는 저한테 정말 좀 행운과 같은 차였어요. 고장이 안 납니다. 정말로 전천후로 정말 잘 탔던 차고, 그리고 이게 바디 타입이 세단으로 중형 사이즈를 갖고 있으니까 뭐 5명이 타든 또 뒤에 트렁크에 짐 공간도 넉넉하고 안전하고 정말 잘 탔어요. 그 차를 사고 이제 제가 하숙집에 들어올 때 그 우리 하숙집 사람들과 하숙집 사장이 굉장히 저를 축하해 줬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어코드는 하나 이제 제가 되게 좀 소중한 추억이 뭐냐면, 2009년도 7월 달에 넥스트가 미국 가서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. 그리고 저는 넥스트 골수 팬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,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, 동생한테. 그래서 형, 그 신해철 씨 코디네이트 할 때 차가 필요한데 형 어코드 좀 빌려줘. 그래가지고 당연히 좋죠. 그래가지고 제 차를 빌려주고 신해철 씨가 여기 미국에 있는 동안 잘 탔어요.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던, 그리고 제게 지금 현재 굉장히 그리워하는 신해철 씨가 그 탔었다라는 차량이라는 거, 그게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또 중요한 추억이죠. 그 차를 제가 타면서 한 2012년까지는 어코드를 타거든요. 그러면서 생활도 좀 안정되게 하려고 노력하고, 그리고 좀 라이프 스타일도 좀 이렇게 조금씩 규칙적으로 뭔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꿔가면서 2012년 말에
지금 이제 결혼한 제 와이프하고 큰 다짐을 하죠.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, 미국에서. 뭔가 결심을 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좀 시기를 갖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2차전이 그때 제가 결혼을 기점으로 이렇게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. 그 전에 안 좋았던 것들은 어코드를 팔면서 다 날려버리죠. 2012년도에 제가 어코드를 이제 판매를 하고, 제가 그 당시 마리나델레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, 이렇게 프리우스 좀 경제적인 차를 타자. 그래서 프리우스를 사러 갔는데, 여러분 그거 아세요? 프리우스가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토요타 매장 앞에 FJ 크루저 빨간색에 너무 이쁜 차가 있어서 프리우스를 사러 갔다가 FJ 크루저 빨간 걸 샀는데,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제가 그냥 차가 이쁜 것만 보고 산 거예요. 너무 특이하고 너무 이뻐서 거기에 그냥 매료돼서 그걸 샀는데, 그 차가 그 오프로드로 완전 튠업돼서 나온 차량인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전문 오프로더들이 차체를 올리고 바퀴를 굉장히 큰 머드 타입 오프로드 바퀴로 바꾸고 해서도 제 차보다 낮았어요. 그냥 저는 매니팩처러가 만든 차인데, 와,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속도로를 딱 타고 나갔는데 진동과 소음이, 이거는 제가 탈 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쇼핑몰 들어가면 뭐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뭐 어쨌든 탈 수 있는 차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3일을 고민을 하다가 계약서를 봤는데, 이 판매자가, 딜러가 저한테 가격을 맞춰주려고 계약 연수를 길게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슬리 페이먼트를 제가 뭐 300불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300불에 맞추려고 계약 기간을 6년을 해놓은 거예요. 저는 5년인 줄 알았는데, 그래서 잡았다 해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정말 끝이라 생각하고 싸웁니다. 그래서 그 계약을 파기시키고 다시 제 차를 갖고 나오죠. 사진 한 장 안 남긴 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. 그러고 나서 이제 FJ 크루저를 리턴하고 벤츠 ML, 그 당시 2012년형 벤츠 ML 350을 이제 구입을 하죠. 그 차로 또 결혼도 하고 잘 탑니다. 그래서 저희 결혼 사진에 뭐 벤츠 ML도 나오고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해서 타다가 이 ML을 타면서 차 한 대로는 부족하니까 제가 이전에 못 샀던 프리우스를 그때 사게 됩니다. 그래서 프리우스도 한 3년 좀 넘게 탔는데, 정말 프리우스 진짜 짱이에요. 프리우스 타신 분들 만족도는 아마 다 좋다고 하실 거예요. 넓은 짐칸과 그 다음에 뭐 운전하기 편한 거, 그리고 그 기름을 한번 넣으면은 내가 언제 넣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진짜 효율적이에요. 그래서 프리우스 정말 잘 탔어요. 그러면서 벤츠 ML과 프리우스를 같이 타다가 이제 벤츠 ML을 자규어 F타입으로 바꾸게 되죠. 그 당시 자규어가 F타입을 출시하고 나서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. 그렇게 많이 노출되고 저희도 자규어 F타입을 봤는데 너무 이뻐서 매장에 가서 그 차를 구입을 하는데, 처음에는 블랙 컬러의 그 실버 위를 이제 계약을 하고 차를 매장에서 빼는 순간에 저희 차가 나가니까 창고에 있던 다른 차가 들어오는데 그 차 컬러 이름이 파이어 샌드였어요. 파이어 샌드. 제가 딜러한테 야 미안한데 나 이 차 가져갈게. 그래가지고 제가 빼던 차를 다시 집어넣고 제가 그 차를 갖고 나왔죠. 너무 이뻤어요. 너무 이쁘고 처음으로 오픈카 타고 막 하는데 또 이렇게 컨버터블 카에 2인승의 스포츠카니까 좋았죠. 뭐 골프백 넣기는 어려웠지만 실제로 그 탑을 딱 열고 타면은 차가 정말 이뻤어요. 그리고 아이콘이 그 당시에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촬영 왔었어요, 미국에. 그때 아이콘 is coming to town 그 노래 출시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왔었는데, 그때 아이콘 친구들이 저희 차에 앉아가지고 동혁인가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게 있어요. 제가 찾게 되면 아마 같이 올려드릴게요. 그렇게 좀 재미있게 타고 멋있게 타고 즐겼었던 그 F타입을
이제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차가 오게 되냐, 유콘 디날리 XL이에요. 그래서 가장 저희한테 만족감을 많이 줬었던 그 XL을 그때 구입을 하게 됩니다. 디날리 XL 그 사진 게 나오는데 정말 딱 봐도 그 포스가 느껴지죠. 정말 멋있었고 정말 편한 차. 이제 2018년도에 테슬라 모델 X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. 그때 테슬라가 뭐 워낙 또 핫했었고 저희도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모델 X를 탔고, 모델 X에 대한 리뷰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했었으니까 한 3년 정도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. 그리고 S클래스는 2019년도 11월 26일 날 샀어요. 25일이 제 생일인데 25일 생일 끝나고 나서 26일 날 테스트 드라이브 하러 한번 가보자 라고 했다가 한번 안고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때가 항상 그 땡스기빙 데이 시즌이거든요. 차들이 할인을 가장 많이 해주는 시즌 중에 하나인데 막 그 세일즈맨이 저한테 엄청 막 할인해주고 막 하면서 꼬드겨서 제가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사게 됐죠. 사고 나서 와이프한테 미안해가지고, 너무 이제 제가 갑자기 샀으니까 한국에 있는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는데, 입은 괜찮다고 웃고 있지만 이렇게 말투와 이렇게 그런 마음은 약간 좀 불편했었던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차량 구입이었어요. 그만큼 딱 타서 앉았을 때 진짜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S클래스 정말 잘 타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은 차고, 앞으로도 제가 차를 바꾸면 S클래스 라인으로 좀 계속 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정도로 좋은 차입니다. 자, 이렇게 뭐 차가 이렇게 또 발전되는 것만큼 제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타왔던 자동차 이야기들과 또 거기에 얽힌 소소한 추억들과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타봤었던 그런 자동차들과 관련해서 많은 또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, 이번 기회에 같이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재미난 기억들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또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